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가 어떤 날이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어제가 6.25 전쟁 75주년이었어요. 실제 그리고 어제 6.25 전쟁 75주년 기념식이 대전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자리에 대권을 먹은 이재명은 코빼기를 안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재명이 어제 SNS에 글을 딱 쓰더라고요. 어떻게? 유엔군도 한미동맹도 언급 없이 기념이라는 메시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 어떤 내용을 쓰느냐? 보시는 것처럼 6.25 전쟁 75주년을 맞으면서 주저리 쓰면서 가장 마지막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전쟁을 다시 겪을 일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에 올바로 응답하는 길입니다.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군사력에만 의존해 국가를 지키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평화가 곧 경제이자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시대입니다. 경제가 안정되고 국민이 안심하며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반도 평화체계를 굳건히 구축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저는 여기서 어떤 문장이 가장 어이가 없었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기요, 누가 모릅니까? 네? 누가 몰라요?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계는요, 그렇게 굴러가지가 않아요. 이재명 말대로 됐으면 이 세계에 전쟁이 왜 있을까요? 이 세계에 분쟁이 왜 있을까요? 지금 왜 우리는 분단이 되었을까요? 말도 안 되는 망상 속에 지금 이런 글을 다른 날도 아니라 6.25 전쟁 75주년에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더 나아가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 그걸 잘 아는 사람이 지금 나토 정상회담에 안 갑니까? 자, 보십시오. 이재명이 뭐라 그랬죠? 싸울 필요 없는 평화가 가장 안전한 평화래요. 그게 확실한 안보라고 말합니다. 그럼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힘을 길러야죠. 이 힘이라는 건요, 우리만의 군사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 외교적으로 동맹국을 늘려 그 동맹국과 함께 우리의 파이가 커지게 만드는 게 그게 진짜 우리의 힘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요, 여러 차례 전쟁을 통해 경험을 해봤다고요. 그리고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 여쭤보는 겁니다. 동맹을 늘려야죠. 동맹을 늘리기 위해서는 만나야죠. 가서 설득해야죠. 가서 손잡아야죠. 그걸 아는 사람이 정상회의를 안 가냐고요. 자, 더 나아가 지금 국제정세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힘에 의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직접 타격했고 그런 가운데 12일 만에 트럼프가 강제 종전까지 시켰어요. 만약에 이게 미국이라는 힘이 없었다면 가능했겠습니까? 불가능했죠. 미국의 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럼 더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이 단순히 이란을 향해서 군사적으로 공격만 했냐? 아니잖아요. 양명작전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레짐 체인지, 정권 교체를 언급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협상을, 한편으로는 압박을, 양면 작전을 벌였기 때문에 그동안 이란이 트럼프를 향해서 강경하게 대했지만 이제는 찍소리 못한 채 사실상 항복선언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외교입니다. 이게 바로 리더예요. 이게 바로 능력입니다,兄여러분들. 지금 무슨 좌파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무조건 두 가지밖에 생각을 안 해. 외교라는 건 한편으로 때려잡는 거, 한편으로는 그냥 두는 거. 아닙니다. 외교라는 건요, 더 나아가 안보라는 건요, 때릴 땐 때리되 풀어줄 땐 풀어주고 양동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무조건 때리는 거, 무조건 풀어주는 거. 이와 관련된 양면 작전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재명이 지금 저런 식으로 글을 쓰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잘 보세요. 지금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양동작전을 벌였잖아요. 군사적으로 강하게 압박을 하면서도 외교적으로 한편으로는 문을 열어주면서 양동작전을 벌이니까 되잖아요, 지금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이 힘에 의한 군영이 실제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G7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중국의 무역 질서를 공공의 적으로 지목하며 트럼프가 옳았단 말까지 나왔습니다. 심지어 어제 나토 정상회의에서 트럼프는 힘이자 평화라고 칭찬 세례가 쏟아나왔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 나토에 간 트럼프 GDP 5% 국방비 도장까지 받아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렇게 트럼프가 모든 것을 주도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 끝까지 외교적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나토를 향해 국방비 증액하고 나토가 아부까지 했는데 트럼프는 나토 집단방위 확약 또 안 해줬습니다. 이 집단방위가 뭐죠? 러시아가 나토 국가를 쳐들어왔을 때 미국이 참전하는 협의체입니다. 거기에는요 확약을 안 해줬다고요. 왜냐? 이거 확약해주는 순간 나토국이 트럼프의 손을 안 들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외교고 이게 바로 동맹이고 이게 바로 국제가 흘러가는 거라고요. 근데 방구석에서 혼자 확실한 안보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 이걸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자, 보는 것처럼 지금 이재명이 우리 외교와 안보를 얼마나 방구석으로 하고 있는지, 얼마나 지금 혼자만의 망상 속에 빠져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방구석에서 벗어나세요. 이재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트럼프 가랑이 밑도 길 수 있지만 나도 만만치 않다. 아니, 두 가지 중에 한 개라도 보여주십시오. 트럼프 가랑이 기어가던가 아니면 만만치 않다는 걸 보여주던가. 아니, 두 가지를 다 말해놓고 어떻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도 안 하고 있습니까?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음 달 8일 미 관세, 상호관세 유예가 끝납니다. 지금 벌써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니까요. 벌써 미국에 조기 선적이 몰리고 소비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현대자동차가 미국 수출 공장에 99%를 내렸다고요. 이 말은 뭐겠습니까? 미국에서 만든 자동차를 출고를 안 합니다. 왜냐? 한국에서 만든 건요 관세 먹고 미국에서 만든 관세를 안 먹으니까요. 벌써 신앙이 반응을 왔다고요. 근데 이와 관련된 지금 움직임 있습니까? 대책 있습니까? 판구석에만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것뿐입니까?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트럼프 뜻대로 나토 회원국이 국방비를 GDP 5%로 늘렸습니다. 결국 뭘까요? 우리한테도 압박이 들어올 게 당연한 겁니다. 이미 미국은 우리를 향해서 한국도 국방비 GDP 5% 늘려야 라고 말을 했고, 심지어는 미 대리대사는요 방위비 분담금뿐만 아니라 다른 비용까지도 논하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미국의 전략자산입니다. 우리가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 매년마다 하는 한미연합훈련에 이러한 전략자산이 들어오는 가운데 이렇게 수십억 원, 크게는 100억 원까지 들어가는데 이것까지 미국이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부담시킬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거라고요.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단순히 지금 국방비가 130조가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이 이상 오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혼자 방구석에서 확실한 안보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이게 얼마나 웃긴 모습이냐고, 신규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방구석에서는 그 어떤 결과물도 못 만들어내요. 방구석에서 목소리 내봤자 다른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자, 보는 것처럼 지금 이재명의 방구석 정치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궁금한 건 이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6.25 75주년 기념식도 안 갔어. 심지어 정말 해야 되는 나토 정상회의도 안 갔어. 그 과정 속에 미국과 그 어떠한 협상의 노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재명은 뭐 하고 있을까요? 자, 지금 이재명은요 벌써부터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요 아직까지 포지션이
대선이 아니라 민주당 대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재명 뭐라 그랬죠?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면서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이기기 위해 이재명이 대통령이란 자리로서 또다시 민주당 대표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12월까지 해수부 부산 이전 검토 지시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민주당 부산 3선 현역 의원인 전재수를 해수부 장관에 지금 지명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재수는요, 화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뿐입니까? 어제는 광주를 찾아가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라고 말했고, 광주 현안 중에 하나인 광주 군공항 이전 갈등을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뭐 하겠다라는 겁니까? 이재명이 줄줄이 지역 공약 관련돼 가지고 다음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가겠다라는 겁니다. 뭐 수도권에 가서는 요거하고, 충청도 가서는 요거하고, 대구 경북 가서는 요거하고, 호남에 가서는 요거하고, 뭐 이런 거 하겠다라는 거예요. 과거 자신이 대선 기간 때 말했던 그와 관련된 지역 공약, 유세 발언 관련돼가 지금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야 말대로 내년 지방선거를 지금 이재명이 대권을 가지고 치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이 뭐 하고 있습니까?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벌써부터 정치질을 하고 있어요. 벌써부터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재명이 단 한 번이라도 국민과 벌였던 그 약속을 지킨 적이 있냐는 거예요. 없죠.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재명의 여러 차례 거짓말을 경험했고, 심지어 이재명은 그 거짓말로 인해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서 대법에서 유죄 판결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재명이 지금 지방선거를 위해 지역에 뛰어다니며 요거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과연 그게 지켜질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이라는 거예요. 왜냐? 과거 이재명이 말한 게 있습니다. 이재명이 뭐라 말했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정치어 번역기라고 1단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고요. 2단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라는 말은 100% 안 된다는 얘기예요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진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죠?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이 세종을 찾아가 국민적 합의 거쳐 대통령실 이전하겠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지금 이재명 정권의 행복청에 의하면 준공까지 4년 7개월이 걸린대요. 이 말은 뭐겠습니까? 이재명 임기 말에 될까 말까 모른다라는 거죠. 지금 당장에도 될 가능성이 매우 적다라는 겁니다. 내가 한다 그랬더니 진짜 하는 줄 아느냐 라는 게 정책에서도 반영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더 중요한 건 이게 지금 여기서 끝나지가 않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누가 뭐라 그래도 수도권 집값입니다. 문재인 정권보다 훨씬 뛰고 있고 6년 9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을 거듭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이게 지금요 계속 오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요?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있다고요. 제가 6월 중순만 하더라도 벌써 6월 가계대출이 2조가 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약 한 주가 지나 6월 말이 되니까 벌써 4조가 또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관련돼서 이달에만 6조가 예상되고 있어요. 한 달 만에 국민들의 가계대출이 6조가 늘어나고 있다, 형제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결국에는요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고통받는 건 누굴까요? 돈 가진 사람들이 아니죠. 대출받은 사람들이 아니죠. 정말 고통받는 건 돈이 없고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이렇다 보니까 두 달간에 서울을 떠난 서울 시민이 무려 7,400명이 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건 이 과정 속에 이재명 정권이 손을 놓다 보니까요 건설공사 실적이 IMF 27년 만에 최악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실제 문 닫은 건설사만 200곳이에요. 뭐가 줄어드는가? 실제
부동산 경기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건설사가 폐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죠? 말씀드렸던 이 부동산 관련된 대출이 결국에는 우리 경제에 폭탄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이게 지금 일본의 버블 경제랑 똑같다고요. 한국은행이 실제 경고까지 했다고요. 자, 이러니까 한국은행이 최근에 목소리 더 내고 있습니다. 뭐라 말하냐? 집값 지금 너무 양극화다. 2023년 후 서울이 16.1% 올 때 비수도권은 마이너스 1.7%다. 문제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비정상적으로 수도권에다가 부동산이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어가고 있다고요. 이건 버블입니다. 자, 더 나아가 뭐라 말하냐? 강남 집값 연 30% 상승, 대출 괴어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대출 관련된 규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이런 얘기를 지금 시장에서 하는 해석까지 내고 있는데 이재명 정권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왜냐? 이거 건드리면 지지율 떨어질까봐. 대책을 발표해서 부동산 값을 못 잡으면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을 못 잡았다는 비판을 받을까봐 지금 이들이 부동산 관련된 대책을 전혀 발표를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재명 정권의 국정운영위는 뭐라 말하냐? 부동산 잡겠다고 신도시를 만들지 말랍니다. 심지어 뭐라 말하냐? 자, 이 부동산과 관련돼서 일시적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이들이 지금의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를 얼마나 안일하게 생각하고 얼마나 선을 긋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터질 것 같잖아요, 신규여러분들. 아니, 이미 터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재명은 지금 방구석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그 방구석을 하더라도 결국 터질 건 터져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터져 나올 때 민주당 좌파들이 맨날 하는 짓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겠습니까? 결국 남 탓입니다. 항상 그래왔죠. 자, 이번에도 집값 문제와 관련돼서 윤석열 오세훈 부동산 정책의 결과다 라고 말하면서 남 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기억하시죠? 문재인 정권 당시 5년 내내 문제만 터져 나오면 모두 다 박근혜, 이명박 때문이다라고 말했던 게 바로 문재인 정권이었습니다. 그걸 지금요 똑같이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의 부동산 문제와 관련돼서 전 정부 탓을 할 거면요, 코스피 3100 이거 윤석열 대통령 덕분입니까? 출생아 수 34년 만에 최고 이거 윤석열 대통령 덕분이에요? 니들 때문에 그럴 겁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좋은 건 다 지들이 하고 나쁜 건 남이 했대.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청취자분들. 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 탓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결국에는 우리 국민들은 이 책임을 이재명에 물어볼 것이고, 그런 가운데 이재명 정권이 방구석의 이와 관련돼서 모르쇠로 일관을 하더라도 결국에는요 터져 나올 것이고 지금 터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왜 이러한 부동산 문제가 터지는 걸까요? 대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요 표만 받고 도망가기 때문이에요.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재명이 지난 대선에 뭐라 말했죠? 수도권 사기 신도시 개발하겠다 말했습니다. 즉 뭐겠습니까? 공급을 늘려서 부동산과 관련된 집값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던 게 이재명의 공약이었다고요. 근데 뭐라 말씀드렸죠? 이거 안 된다고요. 이렇다 보니까 이재명이 대선 막바지에 공약집을 냈는데 4기 신도시가 빠졌습니다. 왜 빠졌습니까? 3기 신도시가 안 지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10%도 착공률이 안 들어갔어요. 근데 뭔 4기 신도시를 하겠습니까? 바꿔 말하면요, 이재명은 아무런 부동산 정책 없이 대선을 치렀고 아무런 부동산 정책 없이 지금의 국정을 운영하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은 왜 그럴까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 머릿속은요 표밖에 없습니다. 지지율밖에 없어요. 바꿔 말하면 이 부동산 정책 관련돼서 문재인처럼 가자니 욕먹을 것 같고 문재인처럼 안 가자니 자신도 없는 겁니다. 실제 이재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부동산 세금으로 수요 억압을 안 할 거라면서요. 공급 능력 적정가를 유지할 거랍니다.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이 문재인처럼 세금으로 부동산 집값을 잡겠다고 안 하겠대요. 바꿔 말해 공급을 늘려 부동산 집값을 잡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공급도 안 늘리고 있잖아요. 이재명 정권 국정운영위가 뭐라고 했습니까? 부동산 잡겠다고 신도시 만들지 말라면서요. 그럼 이재명 말이랑 완전 다른 거네. 이재명은 공급을 늘려 부동산 집값을 잡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재명 정권 국정위는 그 집을 안 만드시겠답니다. 그러면 뭐만 남습니까? 세금밖에 안 남아요. 세금밖에. 부동산 정책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공급을 늘리던가 세금으로 때려잡던가. 근데 지금 공급이 안 늘리는 가운데 세금으로도 안 때려잡고 있어. 그럼 뭐만 되는 거죠? 부동산 관련된 문제는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이런 가운데 부동산 문제는 심화가 될 것이고 그 심화가 되는 가운데 가계대출은 터져나올 것이고 그게 터져나오는 가운데 실제 집 같지 않은 우리 국민들은요 전세나 월세난을 훨씬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될까요? 당연히 이재명이 져야죠. 당연히 민주당이 져야죠. 왜냐? 지들이 해보겠다면서요. 한다면서요. 자, 근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방구석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대외적인 문제, 외교 안보 분야에 있어서도, 대내적인 문제, 부동산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이재명이 방구석에서 큰 소리를 지르고 있지만 실제 방구석에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도 그 어떠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뭐죠? 터져 나옵니다. 이미 터지고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요 그건 훨씬 더 많이 터질 겁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모두 다 이재명이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린 이것을 뭐라고 말하죠? 무능이라고 말합니다. 왜냐? 능력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죠. 능력이 있었으면 했겠죠. 근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것도 못하면서 방구석에서만 큰 소리를 지르는 것이고 그 큰 소리 지는 가운데 고통받는 건 이 나라와 국민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가정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방구석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 그 사람 신뢰합니까? 방구석에서 큰 소리만 치는 사람, 그 사람 우리가 믿고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못 따르죠. 한 가정의 가장도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무능한 가운데 방구석에서 소리만 지르면요 이혼당합니다. 그럼 뭐 되는 거죠? 이재명은 우리 국민들과 이혼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요 법률적으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어떤 단어라고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우리 시청자분이 훨씬 잘 아실 겁니다. 가정은 이혼이지만 국가는 국민과 리더를 분리할 때 어떻게 말하죠? 이혼이라고 말을 안 합니다. 티귿자로 시작하는 게 있어요. 제가 지금 이거 얘기하면요 쟤네들이 신고를 하도 해서 말을 못하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훨씬 잘 아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드려보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이재명은 해야 될 일을 안 하면서 당장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이재명이 지금 하겠다라는 그 공약들은 지킬 수 없는 공약들이고 실제 이재명 과거부터 그 약속들을 지켜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정말 우리나라에게 가장 큰 문제인 대외적인 문제, 대내적인 문제를 하지 않고 이와 관련돼서 큰 소리만 지르며 방구석으로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안 된다. 그와 관련돼서 이재명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과연 그때도 이재명이 지금처럼 방구석에서 큰 소리 칠 수 있을지 저는 지켜보며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여러분 감사합니다.